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22사단 율곡부대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귀신 이야기고 하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갑니다. 저는 22사단 중에서도 부대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최전방인 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겨울에는 5시만 돼도 어두워지죠. 저희 부대에서는 위병소, 탄약고 야간 순찰을 제외하고도 야간 주둔지 경계라는 근무를 섰습니다. 이 근무는 주둔지 쪽에 철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거기서 2시간 동안 근무를 서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가 산속 정중앙이라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랜턴이 필수인데다가 야간 수화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했죠. 제가 상병 말 정도 됐을 때 야간 주둔지 경계 근무를 새벽 2시에 해야 했습니다. 부사수와 같이 근무를 섰는데 둘이 따로 있을 때는 말을 놓는 편한 후임이었죠. 근무 준비를 마치고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무지로 걸어갔습니다. 어찌나 깜깜하던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죠. 할 건 없고 심심했으니 둘이서 마주보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이놈이 말이 없어지더군요. 조금 뻘쭘해진 제가 "야, 배고프지 않냐?" 라고 말했더니 부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야, 끝나고 쌀국수 콜?" 했더니 또다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넣었다고 하지만 고개만 끄덕이니까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선임인데 고개만 끄덕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벼랑간 제 뒤에서 후임이 "야, 너 뭐하냐?" 라는 겁니다. 분명 저랑 마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후임이 나타난 거죠. 고개만 뒤로 돌려서 후임을 쳐다봤더니 분명 제 뒤에는 후임이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앞을 볼 자신이 없어서 후임 손을 끄집어 당겨서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휘통제실로 뛰어내려가 상황을 설명했죠. 물론 미친 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직 사령과 부관에게 도저히 근무지로 다시 못 올라가겠다고 다짜고짜 소리를 쳤습니다. 두 분 다 멍하니 저희를 보고 있다가 결국 4명이 함께 근무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던 곳으로 갔고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위에 오래된 전투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보자마자 넷다 놀라서 다시 지통실로 뛰어들어왔죠. 당직 사령과 부관이 저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일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무자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야간 주둔지 근무는 대대장님이 없애버렸고 대신 거기에는 시간마다 불이 켜지는 시스템을 추가했죠.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 놓여있던 군복은 고사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던 장면이 아직도 꿈에 나타납니다. 군대 괴담은 진짜 언제 들어도 신선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후임인 줄 알고 편하게 얘기하다가 그게 후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2사단 무장 탈영병 사건이기도 했지만 임병장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었죠. 그때 본인이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갑니다. 14년 6월 22사단에서 무장 탈영병 사건, 속칭 임병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등병이었고 다른 연대에 속해 있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 뒤 사단 전체에 진돗개가 발령되었고 인근 모든 부대는 탈영병 검거 작전에 투입되었죠. 2등병이고 뭐고 전원 실탄을 지급받고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전 기간은 무박 3일이었으며 저와 병장 1명, 일병 1명 이렇게 총 3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저희는 야산에 있는 무덤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덤 근처라 그런지 6월이었는데도 밤이 되니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모두들 진지에서 쪽잠을 자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 산에 총성이 울려 퍼졌고 다들 기겁을 하고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적의 위치가 바뀌었고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라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저와 일병은 앞에 있는 병장의 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섰죠. 30분이 지난 새벽 3시, 병장이 있는 쪽에서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잠잠해지고 병장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가봤더니 병장이 발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무작정 총을 쐈던 거였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니 주변 진지와 간부들은 무슨 일이냐며 무전을 미친 듯이 해댔고 병장의 상태를 보니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지원이 도착했고 적사살 가능성을 두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5인 사격으로 결론을 짓고 다들 원상복귀를 했죠. 아침 해가 뜨고 정신을 차린 병장이 자기가 사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시나 나무와 풀밖에 없었는데 점점 앞으로 걸어가던 병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 탄이 가득 찬 탄알집 3개가 버려져 있었거든요. 우린 즉시 상부의 일을 보고했고 다시 그 일대를 수색하다가 탄알집 3개와 수류탄 1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병장이 소리를 무시했거나 듣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실제로 22사단 나오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었죠. 그 당시 진짜 무서웠다고 말이죠. 공포학과 학생분들 중에 자신이 나온 군부대에 있는 괴담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군대 괴담을 모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